오늘 아침에 SNS가 아주 뜨거웠어요. 오. 원희룡 후보가 한 후보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했다는 보도와 총선 사천 의혹,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도 무조건 사실 무근이라고만 한다. 거짓말 들통나면 후보직 내려놓겠냐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네거티브를 중단하지 않겠다. 계속 하겠다. 강화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원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한 18시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같이 안 가. 근데 제가 그 원희룡 쪽 분들하고 계속 통화를 해보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한동훈 대세론 꺾지 못하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근데 더 강하게 할 거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의 여러 가지 증거물들도 어느 시점에서 공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네거티브를 중단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사퇴론을 요구한 거잖아요. 네. 참 한동훈 후보 측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네가 아닌 게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증거물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잖아. 완전 진짜 막장 싸움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진흙탕에다가 이제 갈 때까지 갈고 선을 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원희룡 후보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나는 당대표가 아니라 그냥 친윤 세력의 구심점이 되고 싶어요. 친윤 세력의 구심점이 될 거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어느 순간까지도 함께 할 거예요. 한 몸이 돼서 같이 간다? 네. 지분 확보는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을 그래도 강하게 지지하는 20에서 25%의 국민의힘 지지자와 당원들의 대장 노릇을 하겠다. 민심 모르겠어. 뭐 한동훈 당대표 되면은 뭐 나를 어떻게 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지분 확보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희룡 후보는 그 지분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보수우파 내에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2027년에 대선 후보 출마를 해요. 그러면은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보수우파의 강경파들 20에서 25%의 국민들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되더라도 이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겠죠. 결국에는 나에게 손을 내밀 거야. 내 도움이 필요할 거야. 그때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챙기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뭐 요거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그 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개평이라도 뜯을 수 있겠죠. 판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왜 세졌냐? 저는 그 합동 토론회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사 토론회, TV조선 토론회 때문인 것 같아요. 1차 토론회 때. 예, 망했어요. 원희룡.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4명 중에 제가 방송 나가서 한 2군데 나가서 평가를 순위를 매겼는데 다 원희룡 꼴찌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우유부단해 보이고 이렇게 사적 공천 한동훈 후보가 뭐 이렇게 근거 내라 얘기를 하니까 저는 선관위가 뭐 얘기를 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피했죠. 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원희룡답지 않고 너무 이제 급변침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막 180도 막 이게 돌아가지고 다 사람들이 원희룡 왜 이래? 약간 현기증 난다. 그리고 평가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세게 나가자라는 건데 이제 이게 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골 때리는 데라는 표현을 제가 쓰려고 했는데 이게 다 자승자박이에요 지금. 이게 진짜 웃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 금감원장 추천했다는 보도.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한동훈 강남 좌파론, 좌파 이제 뭐 그 좌파 그룹 조언론 뭐 이거 정체성이죠. 정체성 얘기인 거고, 또 하나는 총선 사천 의혹 뭐 이것도 독단적으로 했다라는 거고, 사설 여론조성. 자, 이게 지금 오늘자 조선일보 제가 사설 하나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가 사설 제목이 정치평론가와 1시간 통화했다는 김여사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중권 교수랑 57분 왜 통화했냐, 진중권 교수가 폭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윤들이 막 이제 한동훈 막 이게 정체성이 의심됐다고 했는데 김여사도 지금 좌파하고 지금 통화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진짜 더 재밌는 칼럼 제목이 있는데, 그 뉴데일리의 전 조선일보 주필이었네. 그 류근일 씨가 이제 칼럼 쓴 류근일 칼럼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좌파와 소통 영부인 사고 벌써 3번째. 이게 남편 돕는 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랑 통화하고 박재영 목사 그 명품백 받고 또 최재형 목사. 최재형 목사 죄송합니다. 네. 최재형 목사. 이분이 왜 박재영 목사라고 써놨지? 칼럼에다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 이렇게 하니까 왜 좌파더라고? 애국 보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와 통화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애국 보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도 다 지금 막 그러니까 진짜 보수 진영도 혼돈에 지금 아노미 막 이런 상황이에요. 총선 4천 의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5명 정도 4-5명만 가지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비례가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봐요. 실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용산에서 들이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철규 의원이 그때 막 페이스북에 글 쓰고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막 그러면서 막 뭐 누구 추천을 했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같이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는 거고 사설 여론 조성팀 한동훈한테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이게 자가당착이고 다 이게 이제 대드락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효과를 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폭 테러다니에요. 자폭 테러다니요. 한동훈 후보가 SNS에 원희룡 후보에게 답한다 하면서 마치 노상방뇨하듯이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 구태 정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노상방뇨까지 나왔어요. 한동훈 후보가 뒤끝 장렬 이런 거죠. 뒤끝 장렬. 원희룡 후보가 옛날에 사법연수원 연수생 시절에 노상방뇨했다가 경찰서 잡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기사가 났었잖아요. 네. 그것을 좀 생각나게 하는 건데 이 얘기를 씀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시 상기시키게 된 거죠. 네. 과거를 그러니까 소환하는. 사법 수석 그리고 대학 입학 학력고사도 수석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신화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검사 되면서 노상방뇨한 이상한 사람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타도 구태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원희룡 후보 측은 더 강하게 한동훈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처음에는 이제 배신자론을 끌고 나왔지만 그게 안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을 이롭게 했다. 이적행위. 이것까지 들고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 배우자가 사과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씹어가지고 사과를 못하게 해서 우리가 20석을 더 얻을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못 얻었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했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큰 힘을 실어준 거 아니야? 적인 이재명을 이롭게 한 나쁜 사람 한동훈. 프레임을 이렇게 좀 바꿔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재명 이 단어만 들어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절대로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마음을 좀 부추겨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구도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것 갖고도 쉽게 당원들의 마음이 원희룡 후보 그래? 대한 원희룡 후보 찍어줘야지 이렇게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짧게 하나만 이거 말씀드릴게요. 왜 검사들은 이렇게 아무데서나 변을 보죠? 그 민원실에도 그 박상현 검사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저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들었는데 어쨌든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거기 가서 화장실에 바르기도 하고 쏴놨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검사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다는 아니죠. 네. 일부인데 유독 이제 일부 특정 직업군을 다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일부 그런 게 보이긴 하네요. 네, 사건으로. 이제 그 진중권 교수가 57분 통화했다고 아까도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 통화의 내용을 보면 주변에서 굳고 말려서 내가 쇄가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근데 이제 진 교수가 JTBC와의 통화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당시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대통령에 화를 냈다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중재를 좀 하려고 했다. 나중에 보니까 사과할 의향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 한호섭 국정상황실장이었나 그때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했고 그것이 이제 안 통하니까 대통령하고도 직접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언쟁을 높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가 사과할게요 라고 하니까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중 플레이다. 내가 괜히 여기 답변을 했다가는 그냥 나중에 어떤 책임을 온팡 뒤집어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문자에 계속 답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 받았던 문자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들어줘야 되고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VIP 분들의 여러 가지 지시나 민원사항을 해결해 줘야 된다. 이것은 총선 승리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아예 그냥 문자에 대해서 그냥 일식을 해야 되겠다. 답변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대통령에도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안 맞으면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죠. 설득이 안 되면 화를 내면서라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것보다는 본인들의 참모나 김건희 여사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진중권 교수가 좀 눈에 띄어요. 이분. 저는 뭐 약간 친분도 있고 뭐 그런데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저는 누구와도 아주 친하진 않아요. 예. 하지만 뭐 친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진 교수는 그냥 지금은 이건 플레이어로 봐야 돼요. 플레이어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평론가, 뭐 관전자, 뭐 객관적인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한 것만 해도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쓰잖아요. 그 김여사와 이철규 친용 원희룡의 뭐 친위 구대타다 이런 얘기하고 희룡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주구째 지었다라고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좌파 조원그룹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를 하면서 한동훈은 휘둘리지 않고 자기에게 갖다 얘기를 하고 김여사와 내가 57분 통화를 했는데 주변에서 사과 긋고 말렸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오히려 한동훈이 대통령에게 화냈다라는 김여사 발언도 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일관되게 한동훈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추론인데 이 CBS 한판 승부에서 이제 하차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가 왜 하차를 했냐면은 그때 그 썸네일이 한동훈 개같이 정치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작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정하지 않다. 뭐 이재명은 더한 막말도 하는데 왜 이 한동훈 것만 오랜만에 한마디 했다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원래 그 발언하기 3개월 전에 이미 교수로 복직해야 되니까 하차하겠다라고 이미 제작진하고 합의가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방송에서 불공정하다라고 해보고 완전 한판승부를 불공정한 방송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작진도 황당해하고 뭐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지금 다 돌아보니까 그냥 한동훈 편이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이게 이제 여기 누구야 한동훈 검사도 약간 탄압을 본인 주장으로 이제 탄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조국 흑사팀도 굉장히 막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대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김경률 이제 한동훈 뭐 이쪽이 다 이제 친해진 거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금감원장 추천서에도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의 진중권 교수는 너무 싫어합니다. 뭐 저는 그 싫어하는 마음 이해해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조국 뭐 흑서 이거 쓰고 그랬는데 뭐 교수직 쫓아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얘를 그러니까 이재명을 막을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게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척 이 사안에 있어서 객관적인 척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플레이어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 생각 들어요. 네. 지금 안 그래도 김경률 의원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금융감독원장으로 추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원희룡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SNS 통해서 한동훈 후보의 저에 대한 공직인사 추천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희룡 후보에게 경고합니다. 기분 매우 더러우니 앞으로 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삼가하셨으면 합니다라고 했어요. 이제 언론에는 이제 금감원장 자리 검토했던 건 오히려 대통령실이다. 인사검증 자료도 그 시기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추천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추천하면 안 되냐 이런 거죠.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왜 뭐가 잘못된 거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좌파를 추천하면 어떻게 보수 우파가 인사 검증을 하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금감원장 자리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념적으로 우리의 국정 운영 기조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인사 검증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최종 인사 결정권자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추천했다라고 해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원희룡 후보 측이 정말 그냥 모든 걸 다 문제 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김경률 전 의원도 일단 자기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냥 묻고 넘어가면 어땠을까? 꼭 이렇게 본인도 참전해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은 이 장외 플레이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막 경기장 안으로 돌 던지고 뭐 음료수병 던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폭탄까지 던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난장판 전당대회가 돼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이러한 외부 사람들의 참전이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겠네요. 창피합니다. 아주 뭐 김경률 비대위원하고도 좀 친분이 있는데 유치하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기분 더러우니 언급하지 마. 이게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게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온갖 훌리건들이 지금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장판된 거예요 지금 경기가. 아, 이거 뭐지 이게? 아 진짜 정말. 아니 이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참전하셨어요. 아, 예. 아니 유승민 의원이랑도 이제 뭐 그만하자. 코박콩 얘기 나오고. 네, 그만하자 그랬어요.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만하자 이러셨는데. 그만하자를 그러니까 저는 본인한테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준표 시장님께서 그냥 나도 그만할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홍준표 시장님은 보수 우파 진영에서 이제 좀 나이 있으시고 경륜도 있으시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너 나쁜 애. 이렇게 막 그 싸움에 참전해가지고 편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러면 큰일 나. 우리 보수우파 전당대회 이러면 안 되잖아. 지혜와 경륜을 말씀하셔야지 본인이 욕설에 가까운 본인의 생각을 마음껏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어른답지 못하다. 홍준표 어른을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코박콩이라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코를 박았다. 뭐 요거를 이제 사진을 올린 게 뼈 아팠던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의 이미지.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강약 약강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가 재밌는 거는 선빵,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거치게 선빵은 본인이 날려놓고 갑자기 그만 이게 하는 게 이게 좀 안 맞는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 후보 캠프 측의 반응을 보면 이제 뭐 김경률 비대위원 추천한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고 뭐 총선 사퇴 의혹 같은 경우도 근거 내라 내가 뭐 반박 자료 내라 이런 얘기인데 장해찬 최고위원이 제기한 여론조성팀 관련해서는 무대응하겠다, 대응 않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무대응하는 이유는 여론조성팀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여론조성팀이 있는 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또 생각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분명히 공보팀도 있고 대변인실도 있잖아요. 비서실도 있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본인들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공식적인. 공적 라인이죠. 예.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공적 라인 이게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사적 라인으로 인간 한동훈을 좋아하는 뭐 위두훈이라는 팬클럽도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뭐 우리 한동훈 만세, 와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 정말 잘하네, 와 국회 나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과도 잘 싸우고, 야 보수파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이 여론조성팀이 문제가 되려면 매크로 같은 거를 동원을 해서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 문제지, 나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나의 지인들과 나의 우호적인 세력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면. 근데 만약에 별도의 뭐 불법적인 비용을 들여서, 예를 들면은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도 뭐 광고 예산도 있을 거고 정책 홍보 예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특정한 유튜버라든지 아니면은 언론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쪽에서 그러한 돈을 받아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여론조선팀 장해찬이 던진 이 한마디 가지고 한동훈 잘못했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그 MBC였나요? 그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시선 집중에 나왔죠. 예. 장해찬은 100% 신뢰한다. 정보값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했어요. 정보값이 높다고 평가한 게, 왜냐하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본인이 이 콘텐츠도 제작을 해가지고 줬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한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게 규율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선거 때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여론 조성이라는 게 뭐 댓글을 어디다 막 매크로 말씀하실 때 매크로 돌린 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 투척.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 사진. 근데 이준석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던킨 도너츠 들고 가면서 왜 뒷모습을 그렇게 찍냐. 지지자였으면 앞모습에서 같이 이렇게 셀카 찍고 이러지 않았겠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이미지 관리팀이 있었는데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는데 공직자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좀 거의 사실상 준 정치인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 그런 행보를 벌였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돈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이거를 진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 무급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누군가 이게 법무부 돈으로 이게 쓰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저는 자금이 어떻게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뭐 어떤 팀을 운영했느냐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뭐 이런 문제겠네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게 뭐 진보 보수 다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나 이런 데에 광고 집행한다라고 해놓고 돈 집행하고 여기에서 우호적인 여론 듣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 쪽에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슬아슬한 거거든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장해찬 후보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공개하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개하라고? 자기가 할 수 있다며. 나가 오랜만에 장해찬 칭찬을 좀 해야 되겠어. 너는 할 수 있어.